예, 오늘은 맨딕스 첫걸음 5강 페이지 만들기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봤던 페이지보다는 약간 복잡한 형태의 페이지를 중첩이라는, 영어로는 이제 네스티드, 중첩이라는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페이지는 두 개죠. 먼저 이 메뉴 페이지, 그 다음에 테이블 페이지. 요거는 이제 데이터 그리드로, 그 다음에 요거는 리스트로, 리스트 뷰.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수정을 할 것은 지난 강의에서 그 개념 설명을 할 때 제가 제너럴라이즈라고 그랬죠. 제너럴라이즈 오버 뷰 페이지스, 이 기능, 요게 아니라 앱에서 보니까 이게 아니죠. 제너럴라이즈가 아니라 제너레이트죠. 제너레이트. 제너럴라이즈로 제가 설명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라이즈가 아니라 제너레이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만들 페이지가 이 페이지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핵심적이기도 하고. 이 페이지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역시 Generate Overview Pages라는 기능을 적용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팝업 레이아웃에서 보여지겠죠?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바로 이 빨간색, 어, 요 페이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중첩이라는 기능.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nested data라는 개념이에요. 번역하면 이제 중첩 데이터죠. 요 nested라는 그 말이 뭘까요? nest 하면 둥지죠. 동사로는 둥지를 틀다. 여기서 발전된 의미로 끼워 넣다. 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왜 중첩이라고 그러냐면 어떤 데이터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 안에 데이터죠. 데이터 안에 데이터. 어떤 요게 이제 바운더리가 되고 경계가 그 바운더리. 요 데이터의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이 요 데이터의 바운더리,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둥지를 트는 것처럼 바운더리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왜 필요할까라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앱의 상황을 놓고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각 테이블마다 주문을 받으니까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오더는 여러 개죠, 그죠? 테이블 1과 연결되어 있는 오더가 한 3개가 있고, 오더 1, 2, 3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2하고 연결되어 있는 오더가 뭐 2개다. 그러면은 번호를 매기면 4, 5, 그 다음에 테이블 3가 연결되어 있는 오더가 2개다. 그러면은 6, 7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오더 오브젝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그냥 여기에다가 요게 지금 리스트 뷰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냥 리스트 뷰를 적용을 하면 요 페이지에서 리스트 뷰만 적용을 하면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리스트 뷰에서 오더 오브젝트를 다 보여주는 거죠. 오더 오브젝트를 보여주면 1, 2, 3만 보여질까요? 1, 2, 3만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4, 5, 6, 7까지 다 보여줄까요? 그냥 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걸 하나 만들어 놓고 Generate over Pages라는 개념 적용 기능으로 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리스트 뷰로 데이터 그리드를 리스트 뷰로 바꾸면은 되죠. 그죠? 리스트 뷰로 오더 오브젝트들을 보여주겠다 하면은 1에서부터 7개의 오브젝트를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요 테이블 1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만 보여줄까요? 3개만. 그럼 1, 2, 3만. 실제로 이 테이블에 대한 어떤 조작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1에서 7번까지 다 보여준단 말이죠. 리스트를. 오더 오브젝트를. 근데 원하는 것은 뭐예요? 원하는 거는 테이블 1에서 요 단어를 클릭을 했을 때, 요 버튼을, 오더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 테이블에 해당하는 주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오더는 테이블 1에 해당하는 오더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다 보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제한을 시킬 수 있느냐? 영어로는 constraint. 제한을 시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요 nested data라는 개념입니다. 요 리스트 뷰를 어떤 데이터 안에다 집어넣어 보자 이거죠. 이게 지금 오더 리스트예요. 오더 오브젝트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1에서 7번까지가 아니라 1에서 3번까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테두리가 되는 둥지가 되는 데이터는 뭐가 돼야 될까요? 요거는 테이블이 돼야 되겠죠. 테이블 1이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오더 리스트를 보여주면 요 테이블 1에 해당하는 오더 리스트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요 때는 1에서 3만 보여준다 이거죠. 예. 요러한 형태를 의도를 할 때 바로 네스티드 데이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 테두리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테두리는
데이터 뷰로 이루어집니다. 왜 데이터 뷰일까요? 데이터 뷰는 데이터 그리드하고는 다르게 한 개의 오브젝트를 표현해 주는 거죠. 객체, 오브젝트. 한 개의 객체가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테이블 1이 될 수도 있고, 테이블 2가 될 수도 있고, 테이블 3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테이블 1인지 2인지 3인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테이블 1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 1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테이블 2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테이블 2로 얘가 되는 거고, 테이블 3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얘가 테이블 3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컨텍스트라는 개념이에요. 데이터 뷰에서의 컨텍스트 개념. 네. 그래서 연결에 대한 거는 일단은 맨 나중에 연결을 하겠지만은 일단 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중첩 데이터로 페이지를 구성해야 한다. 예. 그게 가장 다른 점이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요 개념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디오 프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메인 모델로 갑니다. 도메인 모델로 가서 오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Generate of Web Pages.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더 오버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테이블 오더 오버뷰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rename F2만 눌러도 되고요. rename을 누르시면 됩니다. 앞에다가 테이블에서 각 테이블마다의 오더 오버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테이블 오더 오버뷰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러면은 핵심 되는 페이지는 테이블 오더 오버뷰예요. 이것도 폭을 줄이겠습니다. 타이틀을 테이블 오더라고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지금 데이터 그리드로 되어 있는데 일단 리스트 뷰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얘를 지우고 리스트 뷰를 집어넣겠습니다. 엔터티를 연결을 시킬게요. 요거는 오더가 돼야 돼요. 예. yes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nam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수량이고 요거는 소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메뉴가 될 거예요. 메뉴 이름 볼까요? 에디트를 해서 보면 이게 테이블 이름이네요. 테이블 이름이네요. 근데 테이블 이름은 필요 없죠. 당연히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흐름 속에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지울 거예요. 얘가 이제 메뉴 이름이 되겠죠. 예, 푸드 네임. 자, 그러면은 요 틀을 좀 수정을 할 건데 맨 위로 올리시고 메뉴 뭐 짜장면 몇 개 가격 얼마 스몰 소개 얼마 이렇게 표현이 되게끔 만들려면 포맷을 좀 바꿀게요. 에디트로 가서 여기 1번이 푸드네임이니까 짜장면 그 다음에 몇 개가 나와야 되겠죠.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2번 개 해주고 듀에서 어마운트를 눌러주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짜장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다가 스몰 썸 이렇게 써줘도 되고 스몰 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3번 원이 되겠죠. 예, 소수점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일단 두 자리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다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건 다 지워버리고 여기 이제 리스트마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만 적용을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에 비춰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오더 오브젝트가 다 여기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예. 이거를 각 테이블마다의 오더만 표현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나타나게끔 만들어 주려면 데이터 중첩을 시켜야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데이터 뷰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뷰 여기 나와 있죠? 데이터 뷰 요것을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테이블에다가 연결을 시킬 거예요. 컨텍스트란 얘기는 테이블 1 쪽에서 나올 때는 연결될 때는 테이블 1이 연결이 되는 거고 테이블 2에서 버튼으로 연결될 때는 테이블 2가 되는 거고 그렇게 문맥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테이블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때는 fill을 하지 않을게요. 예, 이거는 그냥 바운더리만 쳐주는 거기 때문에 no. 그러면 일단은 별개가 된 거예요. 이거죠. 위에는 데이터 뷰, 테이블 데이터 뷰, 밑에는 오더 리스트 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첩을 시키기 위해서는 끼워 넣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무엇 안에 오더를 테이블 안으로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네, 끼워 넣은 다음에 해줘야 될 중요한 작업이 요 그죠? 리스트 뷰를 두 번 클릭해 주시면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기 데이터 소스 있잖아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선택된 상태에서 셀렉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없었던 부분이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에 윗부분이 그러니까 중첩되기 전에는 이게 없다가 중첩된 후에는 이게 생겨요. 예, 그게 바로 데이터 뷰하고 연결시키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아래 걸 쓰면 안 되고 요 한 단계 내리면 오더 테이블 나오고 또 한 단계 내리면 오더가 나오죠. 요 오더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중첩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select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중첩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오더 오브젝트가 모든 오더 오브젝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 테이블에 해당하는 오더 오브젝트들만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은 이 테이블에서의 총 금액, 총 계산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추가하는 버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틀을 하나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그리드 레이아웃인데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드 이렇게 치시면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그리드네요. 레이아웃 그리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몇 칸으로 나눌지.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66, 39, 93, 363, 444, 333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총 폭을 12로 봤을 때 둘로 나누게 되면 66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둘로 나누지만은 앞에 건 좁고 뒤에 건 넓다 그러면은 39가 되는 거고 예, 이게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을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은 66입니다. 두 칸으로 동일하게 나눌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토탈 프라이스가 표현되고 여기는 그 오더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버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프라이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텍스트 두 번 클릭해서 보면은요. 얘를 수정을 할 겁니다. 토탈 프라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변수를 가져올 거예요. 어떤 변수를 가져올 거냐면 얘를 가져올 겁니다. 오케이 하고 1 예, 근데 어피어런스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헤딩 4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버튼을 만들 건데 리스트를 추가하는 버튼을 만들 거예요. 자, 버튼을 검색하겠습니다. 기본 버튼을 넣을 거고요. 버튼을 두 번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캡션 버튼 이름을 add라고 고쳐주고요. 다른 거는 바꾸지 않고 온 클릭했을 때를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더 뉴 에디트라는 그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냥 연결이 되면 안 되고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페이지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create 오브젝트가 선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티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요 밑에서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데이터가 중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첩되면 위에 이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요 바로 밑에 있는 요 오더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예, 중첩이 된 경우에는 그래야 테이블하고 연결이 되면서 오더가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실렉트 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오더 뉴 에디트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버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테이블 오더를 페이지에서 이제 웹페이지에서 보게끔 해주려면 내비게이션에 넣어야지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앱이 구동이 될 때 이걸 내비게이션에서 보게끔 할 필요는 없죠. 언제 나타나게끔 해줘야 되냐면 이 테이블에서 테이블 오버뷰에서 어떤 테이블에 클릭을 하면 그죠? 어떤 테이블에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오더 페이지로 테이블 오더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원래 의도죠. 그죠? 와이어프레임에서 의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드 쳐주고요. 레이아웃 그리드를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66으로 해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정보가 표현이 되고요. 한쪽에서는 버튼으로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우클릭을 하면은요. Add Widget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 여기서 바로 버튼을 검색하면서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이때는 오더가 되는 거고 또는 에디트도 되는 거죠. 이때는 객체를 생성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생성된 객체가 생성돼서 표현되고 있는 페이지에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쇼우어 페이지를 쓰시면 됩니다. 뭐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테이블 오더 오버뷰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테이블에서 요 버튼을 누르면 그 테이블에 해당하는 테이블 오더 오버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작성했던. 그래서 의도된 대로 지금 이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고요. 자, 활성화가 됐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없애고 없애고 없애고. 자, 맨 밑에가 이제 메뉴 살아 있고요. 테이블 보면은 요거는 테이블을 추가하는 버튼이고, 요건 이제 리스트인데 테이블 1에서 오더를 받겠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 되는 거죠. 테이블 2에서 주문을 받겠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 되는 거고.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테이블 오더 페이지가 나왔죠. 토탈 프라이스, 현재로서는 제로죠. 오더 받은 게 없으니까. 얘를 누르면은 오더가 추가가 될 거예요.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푸드가 먼저 나오고, 테이블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수량이 나오고, 여기 수량이 나오고, 스몰썸이 나오고, 그런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럼 바꿔볼게요. 세이브, 캔슬하고. 다시 스튜디오 프로로 가서요. 그게 뭐냐면 오더 뉴 에디트입니다. 오더 뉴 에디트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은 필요 없죠. 푸드인데 푸드가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고, 수량이 돼 있고 스몰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해주고, 테이블에서도 삭제할 거를 삭제를 해줄게요. 테이블에서도 테이블 뉴 에디트로 가면 토탈 프라이스가 계산돼서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빼줄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 1에 주문을 받겠습니다. 주문을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데 푸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그죠? 푸드를 선택을 하는데 짜장면이라고 할게요. 어마운트는 1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는 이렇게 딱 하면은 스몰썸이 계산돼야 되는데 아직 그 로직을 만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짜장면 해가지고 메뉴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수동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하고 어마운트만 딱 놓고 세이브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짜장면 1개까지는 잘 표현이 됐는데 스몰 썸에서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예. 요거는 로직을 만들어 주는데 맨딕스에서는 그 로직을 주로 마이크로 플로우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작업은 요게 스몰 썸이 계산되고 요게 토탈 프라이스가 계산되는 것은 다음 강의 시간에 마이크로 플로우를 하면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일단은 페이지는 다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취소할게요. 짜장면 1개 시킨 거 취소할게요 하면은 뭔가 취소하는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짜장면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두 개로 수정을 해야 되면은 수정하는 버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버튼을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작업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오더 오버뷰로 가서 이제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레이아웃 그리드를 적용을 해서 둘로 정보는 이쪽에 표시되고 조작하는 버튼은 오른쪽에 표시를 하고, 예, 위젯을 쓰고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이제 수정하는 버튼, 예, 요는 수정 버튼이니까 에디트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없애는 버튼은 딜리트잖아요. 딜리트 한번 쳐보세요. 그 딜리트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럼 딜리트 버튼은 얘를 그냥 추가만 시키면 돼요. 얘는 뭐 추가적으로 뭔가 수정할 건 없어요. 얘를 조정을 해야 될 건 없어요. 얘 에디트는 조정을 해줘야 되죠. 에디트를 눌렀을 때 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떠야 되는데 그 창은 요 오더 뉴 에디트 창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에디트 들어갔을 때 show a page 요거를 해줄 거고요. 연결되는 페이지는 order new edit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앱으로 가보겠습니다. 테이블로 가서 오더 테이블 주문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에디트 버튼이 생겼어요. 딜리트도 생겼고 작동하는지 볼게요. 에디트를 누르면 내가 두 개로 바꾸고 싶다. 세이브. 바뀌었죠. 예. 그 다음에 짜장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딜리트를 누르면 되겠죠. 딜리트. 예, 오케이. 예, 딜리트를 했을 때 다시 이 테이블 페이지로 넘어온 이유는 요 테이블 오더 테이블에서 페이지에서 그 딜리트 옵션이 삭제하고 그 해당 페이지를 닫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주면은 요 페이지 내에서 페이지가 닫히지 않으면서 딜리트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딜리트를 가서 보면 테이블 오더 오버뷰에서 딜리트 옵션을 보면요. 여기 클로즈 페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딜리트 하고선 클로즈 페이지. 이걸 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면 딜리트를 하더라도 그 해당 페이지가 닫히질 않는 거죠.
여기에서 add를 해보고 짜장면 하나 세이브를. 아까 에디트는 이제 확인해봤죠, 그죠? 확인했나요? 이렇게 두 개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딜리트를 했을 때 여기 이 창 자체가 창이 아니라 그 페이지 자체가 닫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그죠? 유지가 되죠, 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 페이지 만들고 페이지 연결까지는 끝내놨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로직이 그 계산 로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바뀌질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요 메뉴 바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면 좋겠죠, 그죠? 예. 이게 무슨 아이콘만 보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메뉴 바가 열려져 있는 상태로 앱이 시작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볼게요. 스튜디오 프로로 가서 요 앱 익스플로러에서 검색을 할게요. 아틀라스 디폴트. 요게 바로 레이아웃이거든요. 디폴트 레이아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 바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요게 그 톡을 단추예요. 얘를 누르면은 이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게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딱 누르면 슈링크 컨텐트. 예. 여기보다는 요 프로퍼티를 눌러 보시면 요 영역에 대한 프로퍼티예요. 요 프로퍼티를 눌러 보시면 예, 여기 지금 보이시죠? 슈링크 컨텐트 이니셜리 클로즈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구동을 했을 때 앱에서 보면은 클로즈드 된 상태다. 이렇게 좁혀져 있는 상태, 그 글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옵션을 다른 옵션을 한번 볼게요. 오픈이라는 옵션이 있죠. 그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고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죠.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죠. 물론 여기 누르면은 좁혀지긴 해요. 근데 뭐 펼쳐져 있는 상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작을 하고 싶은 거는 이 홈은 지금 쓰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이 테이블스 자체가 그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홈은 없어지고 처음에 테이블서부터 보여주면 좋겠다. 이게 메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 하고 페이지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튜디오 프로로 가셔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을 누릅니다. 그럼 위쪽에 홈페이지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테이블 오버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울 거예요. 딜리트. 이렇게 하면 처음 화면에서 테이블이 바로 보이겠죠. 이게 홈페이지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활성화가 됐으니까 앱을 봐볼게요. 얘는 없애고, 그쵸? 딱 됐죠? 보기 좋게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tables 바로 뜨고 밑에 누르면 메뉴가 되는 거고, 그래서 페이지 강의에서 지난 강의하고 이번 강의까지 한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메뉴 페이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데이터 그리드로. 그 다음에 테이블 페이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스트 뷰로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그 주문을 받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을 통해서 주문을 받는 그런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 중첩을 통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추가할 때 이제 이러한 항목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산이 되게끔 만드는 로직을 마이크로 플로우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 그것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